그러면 바로 두 분이 오늘 핫하다고 뽑은 섹터 어떤 섹터인지 이제 바로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우리 두 분의 섹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분 모두 2차 전지로 대동단결 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두 분이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어제부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계속 짝꿍이랑 이제 통하시는데 텔레파시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거 모르고요. 아, 네. 찌찌뽕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찌찌뽕 2차 전지 이야기했고 사실 워낙 핫했죠. 최근에 그 SK와 LG의 배터리 합의 이슈로 2차 전지주가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동안 많이 소외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한동안 많이 소외됐던 2차 전지가 정말 억울함을 달래듯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갈리는 게 이거 가다가 또 말 것이다라는 론이 있고 이제는 쭉 추세로 올라갈 것이다. 반도체주 못지않게 얘네들도 날아갈 것이다라는 론이 있는데 일단 왜 가지고 오셨는지부터 김민수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안 시킬 줄 알고 다른 거 보려고 그러다가 네. 일단 2차 전지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잘 아실 거고 게다가 이제 또 오늘 테슬라가 미국의 간밤에서 8%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명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가즈아를 외쳤죠. 네. 테슬라 가자인데 여기서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코인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코인의 황제, 거의 로드 오브 코인. 지금 네. 머스크 형님이 계시죠? 로드 오브 코인. 예. 뭔가 했어요 지금? 예, 그냥 막 갖다 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영향력이 큰 분이 또 코인 얘기도 자꾸 하고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자산 평가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급등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전기차가 아니다. 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무형 가치들, 특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도 다 같이 갖고 있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플랫폼의 형태로 가져갈 텐데 그에 따라서 테슬라는 재조명해야 된다. 한쪽을 영어로 쓰였는데 네. 지금 다 번역했습니다 제가. 네. 그런 쪽에서 예 이제 테슬라의 변화들도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제 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제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약간 중국의 나름 커지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작년까지는 유럽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주도할 차례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주도하는 나라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전기차 뭐 배터리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4년 5년 동안 하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비를 들여와야 되고 네. 또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쪽에 강점 있는 국가가 어딜까 생각해 보게 되면 K 배터리 한국이겠죠.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또 하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2차 전지 관련된 수요와 이제 앞으로의 국내 3사들의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봤었을 때 지금까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수요와 그리고 또 판매량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공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게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이쪽을 봤었을 때 이제 특히 2023년 가야 적어도 수요와 판매량이 맞는 그러니까 즉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2년간은 여전히 어떤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이 오히려 확실히 어떤 노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의 폭발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생산 능력이 뛰어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규모의 경제를 볼 수 있는 가격 어떤 연도가 2023년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여전히 배터리 3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 능력과 기반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커지겠죠. 이런 쪽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동안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그리고 배터리 3사와 같이 어느 정도 기술을 레벨업 시켰던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중요한 건 수주입니다. 수주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또 실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터리 3사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소재 장비 부품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수요 전망에 대한 도표까지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차 전지도 사실은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적도 지금은 좀 괜찮나요?
실적은 이제 LG화학이 먼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용이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연장선상이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네. 그동안 계속 R&D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감가상각도 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아마 아직 나머지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좀 더 지금부터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온다. 물건을 더 많이 받아놓게 되면 오히려 흑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들이 더 짧아지겠죠. 네. 그에 따라서 실적 흐름들이 이제 계속 비용만 들어갔던 부분들이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퍼에 대한 논란들이 약간 사그라들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이 아마 확인되는 게 내년 후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내년 후년부터는 실적도 확실하게 개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점도 지켜주셨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김준 팀장님도 같은 섹터를 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먼저 여쭤보는 건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대본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포인트에서 보셨는지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긴 하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랑 그동안 이제 배터리 분쟁 때문에 소송 걸리면서 합의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11일 날에 이제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이 SK랑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 소송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합의금 부분이었는데 LG 화학 측에서는 너희가 우리 영업 기술이나 이런 거 배터리 기술 같은 거 침해하지 않았냐. 배상금으로 3조를 원했었고 SK 이노베이션은 그렇게는 못 준다. 1조밖에 네.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운데 이제 2조 원으로 타협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2조 원으로 타협을 해서 1조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1조 정도는 이제 로열티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배터리 소송이 SK랑 LG랑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모든 소송 다 취하기로 했고 앞으로 또 이제 향후 또 몇 년간 이런 관련돼서 소송을 안 하기로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재 해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두 회사가 그렇게 배터리 소송 싸우면 두 회사의 문제로만 연결을 하면 되지 왜 2차 전지로 연결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현재 이제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 회사들이 싸운다는 게 절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소송 부분이 해결된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의 수요라든지 당연히 전기차 수요도 현재 증가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나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이런 거 구입할 때 이제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2차 전지 수요가 커지면 전기차 수요 커지고 2차 전지 수요 커지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 장비주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2차 전지 소재를 저는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적으로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죠. 이 배터리 부분이 사실 또 제가 궁금한 게 K배터리 쪽 3사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글로벌적으로 경쟁사는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배터리 3사 합쳐서 한 약 시장 점유율 전 세계 봤을 때 한 20%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LG 화학이 제일 높고요. 네, 점유율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순인데 그다음에 약간 좀 특수 시장인데 중국 시장은 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쵸. 중국 자체적으로 좀 약간 중국 국가 자체가 좀 개방이 좀 개방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방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으로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확실하게 뭐 이렇다 할 글로벌 경쟁사가 뭐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맞나요? 경쟁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제 유럽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회사가 되겠죠. 이제 확실하게 뭐 누가 넘버원이다라고 이제 가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조금 더 K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 개발이 된다면은 확실히 이 부분도 엄청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봤고요. 혹시 뭐 조금 더 2차 전지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또 압박을 받다 보니까 또 그러면 안 되죠. 압축해서?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프로 방송인의 자세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안 하시겠다. 네. 하시겠다는 줄 알고. 저한테 1시간 반만 더 있으면 풀 수 있겠는데. 그렇죠. 나중에 네. 특집으로 그렇게 한번 꾸며보는 걸로 하고요.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 이제 두 분의 섹터 이야기 사실 충분히 듣긴 들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섹터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아까 전에 살짝 힌트를 주셨잖아요. 반도체란다. 2차 전지 소부장. 제가 이제 소부장은 반도체가 붙어가지고 네. 저도 오늘 나왔어요.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하면은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지 오늘 왠지 대형주보다는 그런 약간 작은 종목들 준비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나온 종목들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런 회사도 2차 전지 쪽이네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한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DI 동일이라는 회사입니다. DI 동일이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생소하네요. 네, 여러 가지 사업합니다. 종속회사가 한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게 되면 혹시 에코님 라코스테란 브랜드 아십니까? 알죠? 네, 저도 흰색 스니커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악어 있는 그거. 그렇죠. 악어가 그쵸. 입을 이렇게 싹 벌리고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매장 가서 사람들도 많이 신고 다니는데 한번 나도 살까 하고 떡 봤다가 가격표 보고 살짝 내려놨습니다. 네. 네, 싸지 않아요. 세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는데 작년에 이쪽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는 또 보복 소비 나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와 함께 섬유 관련된 쪽도 있는데 이쪽이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진출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장 우이구르 쪽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쪽의 제재가 나오게 되면 수혜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관련된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회사인데요. 이 자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알박이라고 합니다. 동박이 있으면 알박도 있다. 네. 알루미늄 박이죠.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하면서 작년부터 캐파가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알루미늄 호일도 있죠. 이쪽은 작년부터 또 이어졌던 언택트 쪽에 대한 효과 쪽에서 식품을 계속 쌓고 배송하고 하는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늘었을 텐데 그와 함께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다는 쪽도 아마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플랜트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환경 설비를 관련된 쪽입니다. 이쪽에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일 CNI가 있고요. 또 동일 플라즈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가스 처리 관련된 쪽에 설비하는 회사 그리고 또 환경 쪽 요즘 상당히 또 관심이 높죠. 네. 이쪽도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갖고 온 거는 2차 전지 소재인데 종합 소재 업종이네요. 네, 종합 설비 소재 업종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올해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27%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한번 강하게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눌림목 나오고 거기서 지금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아직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지금 18만 원대를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이번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되면 또 비중을 늘리는 기회 같고요. 그래서 17만 5천 원대 정도 밑에서는 계속 비중을 늘리자라는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실적과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는 안착하는 23만 원대를 1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만 원대를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I 동일이라고 알루미늄 박을 취급하는 2차 전지 소재주이자 종합 소재주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이 부분 매수가는 17만 5천 원 부근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 선 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우리 김주은 팀장님 섹터에 대한 토픽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잖아요. 워낙에 또 귀신같이 빅히트 하락하는 것도 오늘 정확히 맞춰주셔서 아침에 놀랬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정보 갖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그 빅히트 좀 말씀드리고 네, 그럼요. 빅히트 제가 저번 주에 출연했을 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종목 그때 가지고 오긴 했지만 4월 15일 이후에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정확하게. 오늘이 4월 15일 전에 14일인데 오늘 하락세 좀 센 편이고요. 15일 날은 보호 ES 물량 3,200만 정도 풀려서 전체 물량 발행되는 주식수 중에서 약 30% 정도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하락세가 엄청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히트를 소개해드렸지만
내일도 하락이 될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내일 이후에 흐름을 좀 더 보시고 좀 하락세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AS까지 확실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돼서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수 있는데 천보라는 종목입니다. 천보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부분 찾다 보시면 천보라는 종목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워낙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일단 이 천보라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소재랑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전해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음극재, 양극재라고도 하고 또 그분의 이제 2차 전지는 그 안에 어떤 리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액체나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와주는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액체 같은 것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 아미노 테트라졸이라고 하는 줄여서 ATZ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국내나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세계 시장에서는 약 9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ATZ라는 물질은 일단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 효율 증대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뭐 초고화질을 나오는데 이제 구현하는데 이제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보라는 회사는 이 ATZ도 생산하지만 2차 전지 핵심 물질 전해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개도 양산하는데 최초로 양산하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2018년에 상장한 이후로 2018년, 19년, 20년 동안 영업이나 매출이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분들이 좀 코로나에서 타격을 받았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순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났다는 점이 일단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사실 이 2차 전지 소재주나 이제 장비 관련된 주들은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한데 올해 1월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고점 찍고 2, 3월 달에는 좀 이제 SK 이노베이션 악재도 있고 해서 약간 조정 부분을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매수는 가능하신데 뭐 좀 더 안전하게 한다 하시면 기억하기 쉽게 이제 18만 원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현재 단가에서도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를 최대한 해서 내려갔을 때 눌림 접근을 하셔서 18만 원으로 단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만 3천 원이나 5천 원 정도 기억하기 쉽게 17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단가는 이제 손절가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17만 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9만 원 정도 기억하기 쉽게 19만 원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2차로 한다면 이제 20만 원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가격대로 가는데 이제 20만 원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 마지막 3차는 21만 3,800원 1월 10일 날 나왔던 전 고점 부분인데 여기를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전해질 부분을 취급하는 2차 전지 소재주 1위 기업 첨보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거 실적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지금 한 18만 2,700원 정도인데 한 18만 원까지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차 19만 원, 2차 20만 원 그리고 이후에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에서 많이 밀려도 17만 원 선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첨보와 DI 동일 두 가지의 탑픽까지 들어봤네요. 자,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